네, 자 오늘은 그나마 친숙한 놈을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일단 풀이법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아, 미안해요. 아직 안 썼지. 오케이. 제목 좀 바꿀게요. 자, 방정식을 들어갈 건데 우리 요 놈부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얘들아,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네요. X 왜? 아, 맞죠? X 값 얼마야? X는 얼마? 못 구해? A분의 B라고 말하면 이제 혼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래서 둘로 나누셔야 된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A가 0이 아니면 얘들아, 양변에서 A를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분의 B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 A가 0이 아니면 주어진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문제는 A가 0일 때야.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네. 됐나요? 그럼 요 놈의 해는 어떻게 되지? 해라는 건 X에 뭔가에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치? X에 뭘 집어넣어야 식이 성립할까? 를 체크하기 위해선. 얘들아, 좌변항상 얼마죠? 이거는 X에 내가 뭘 넣던 무조건 얼마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려면 B가 얼마여야 돼? 0 돼야 돼. 그래서 또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또 쪼개집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또 나뉘어. 그럼 다시 B도 0이면 주어진 식이 요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거 해 뭐야? 해라는 건 X에 뭔가를 넣어서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치? 얼마 넣으면 성립해 살아요, 여기다가? 다, 아무거나.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를 의미한다? X는 모든 실수라는 해를 얻어요. 그러면 해를 딱 하나로 정해서 얘기할 수 있냐, 없냐? 없네. 그래서 이건 뭐가 돼? 왜 웃고 있어, 계속?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부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뒤에 가면 부정방정식 한 번 더 등장하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어떤 숫자가 나왔다 치자. 뭐 3이라고 써볼게 한번. 자, 그럼 이거는 X에 내가 뭘 넣어도 말 돼, 안 돼? 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해가 없다가 되죠. 해가 없다는 다른 말로 불가능하다,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능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해가 너무 많은 걸 우린 부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음.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경원아, 몇 차 방정식이야? 몰라. 왜? 네? 왜 몰라? 말해, 자신있게 말해, 괜찮아. 그렇지. 다시. 얘가 2차 방정식이려면 뭐 해줘야 되더라? 어떤 게 필요하지? A는? 0이 아니다가 필요하죠, 일단. 이거 쳐놔. A가 0이 아니다가 필요하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2차 방정식이 확실하다, 그치? 요 놈의 풀이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2개. 좋아. 뭐 있는데? 첫 번째. 그 음식이 아니고. 인수분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인수분해. 아니, 인수분해가 돼서 뭐 곱하기 뭐는 0 하시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뭐 앞에 거 0 또는 뒤에 거 0에서 해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 되는 식보다는 당연히 안 되는 식이 더 많잖아. 그쵸? 그래서 그 풀이는 뭐였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풀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야? 뭐의 제곱은 얼마다 뭐 이런 꼴로 만드는 거였다고.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씌우고 여기에 뭐 x 더하기 뭐 있으면 넘겨서 이항하고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거를 매번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냈다? 너무 하기 귀찮아서 근해 공식을 만들어낸 거다. 됐습니까? 자, 근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은 얘들아 어떤 거죠? 저 식에서 근해 공식? x는 뭐지? 근해 공식 뭐 분해? 2a 분해 분자는 마비. 이거 누가 오한쌤이나 누가 노래 불러서 알려주지 않았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죠. 맞나요? 괜찮을까? 야, 그리고 나서 이 근해 공식 안에 얘들아 요 놈 있잖아. 얘를 뭐라 불렀지? 요 놈의 이름이 뭐야? 판별식이라고 했어. 판별식. 단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기 위해선 얘들아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 어떤 거? A, B, C가 실수일 때 요 놈이 판별식이야.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왜 판별식이지 얘들아? 얘가 왜 판별식이야? 어? 판별하다가 무슨 뜻이야? 판별하다. 재호야, 판별식이 뭐야? 뭐를 판별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거야. 근의 판별식인 거야. 그럼 뭘 판별하는 건데? 뭘 판별하는 거야, 그거나? 요 놈은. 사라한테 물어볼까? 근, 어떤 거? 근의. 실수인지 허수인지 이런 거 판별하는 놈이었다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면 알파벳 D를 씁니다. D를 쓰는 이유는 판별식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니네가 학교 가서 학교 쌤이 판별식 얘기할 거야. 그럼 혼자 속삭여? 디스크리미넌트라고 알겠어? 그럼 졸업할 때까지 친구의 방해 없이 공부만 하고 졸업할 수 있어. 알겠지?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루트 안에 있는 놈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뭐 하면 얘들아 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떠한 근을 갖는다. 야, 얘가 0보다 크면 이 뒤에 거 실수지, 그치?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더했을 때 뺐을 때 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었고. 맞나요? 자, 만약에 이 뒤에 있는 놈이 0이면 뭐였어, 얘들아? 요게 0이야. 그럼 내가 0을 더하나 0을 빼나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잖아. 됐냐? 근데 서로 같아. 그 두 근이 중복해서 2번 나왔다라고 해서 우린 중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중복된 근. 됐나? 자, 마지막으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는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i가 생겨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였죠.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얘들아? 믿어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확장해 나갑시다. 짝수근의 공식. 알아, 몰라? 재호 배웠냐, 안 배웠냐? 짝수근의 공식. 배웠으면 배웠지. 기억나? 아니야? 배웠어? 그럼 배웠겠네?
배웠어? 오케이. 그럼 다 배웠네. 그럼 다 질문해도 되는 거네. 자, 그럼 짝수근의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서 어떤 형태라는 거죠? 1차 항의 개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쓰면 조금 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B라는 놈 자리에 이렇게 2 곱하기 얼마 짝수가 들어갔을 때 쓰는 거야. 그쵸? 맞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겁먹지 마. B 자리에 실제로 요거 대입하면 돼. 알겠죠? B 자리에 요거 대입해요. 2B 다시. 됐나요? 그럼 뭐 나와? 근의 공식 X는. 얘들아 여기에다가 2B 다시 쓸 거고 얘도 2B 다시가 되거든. 2B 다시의 제곱이 얼마죠 얘들아? 2A분의 B 자리에 2B 다시 대입 마이너스 2B 다시 뿔마 루트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버린다고. B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나는 야 루트 안에 4로 묶이지 않냐? 이해 가요? 그럼 4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 루트 밖으로? 그럼 2가 되겠지? 그게 약분될 거야. 그래서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라는 식이 만들어졌었다고. 요게 짝수 근의 공식이지. 원래 거에서 뭐 했다고? 루트 안에서 4를 밖으로 묶어내서 2를 위아래 약분한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 요 놈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짝수 판별식이라고 불렀지. 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이 식을 유도하면서 썼네. 뭐를? 얘 뭐 한 거라고? 원래 판별식 자리에서 얘들아 얼마를 밖에 묶어냈다고? 4.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 우리는 짝수 판별식 쓰면 원래 판별식을 4로 나눴다라고 쓰죠.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죠. 4로 나눈 거.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고 조금 더 쓰고 문제 풀게요. 여기 다 종합적으로 쓸 거라서. 저거 하나만 더 쓴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뭐 고등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판별식 조금이랑 요거 정도죠, 그쵸? 중학교 때 없었던 내용으로 치자면. 자, 나는 원래 근계간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얘들아.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만 근의 공식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판별식이야. 이제 앞으로 d라고 쓸 거야, 편의상. 여기까지 괜찮아? 야,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뿔마라고 쓰는 거는 근이 두 개라는 소리잖아. 한 놈이 알파면 한 놈이 베타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난 이걸로 근계간을 적을 겁니다. 첫 번째, 두근의 뭐라고 부르죠? 하. 얘들아, 두근의 합 두 개 더해보세요. 뭐 분의 뭡니까? 두 개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되겠지, 그치? 그럼 2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곱.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 한 단계 거쳐서 씁시다.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결정이 됐었던 거고요. 두근의 곱은 4a제곱 분의 이거 합차 공식이다, 얘들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그럼 d만 나오겠지. 근데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b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a만 남고 c만 남는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죠, 그쵸? 자, 내가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요놈 때문입니다. 두근의 차. 얘들아, 두근의 차는 뭐예요? 두 개를 빼겠다는 얘기지, 그치? 둘을 빼면 통분되어 있으니까 마비가 사라지고 루트 판별식이 두 개가 될 거야. 그럼 2가 약분되겠다, 그치?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두근의 차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경원이 외우고 있냐? 진짜지? 앞으로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거지? 아, 그건 또 아니야? 사라 들어봤어 저거? 오케이. 다 재호도 들어봤지 그러면?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절대값 a분의 뭐라고? 루트 판별식.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제발 외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저거 가지고 빠르게 우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왜?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자, 한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 풀이부터 갈게요. 자, 주어진 식은,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 쓰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x는 얼마? 2분의 마3 뿔마 루트 얼마냐? 마이너스 7 나오지 않냐? 됐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마3 뿔마 루트 7i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마3 더하기 7 4가 나오겠죠. 그냥 근해 공식 쓰라는 얘기였어요. 됐나요? 야, 그럼 아래 거식 정리해서 근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거 다 겪어봤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2, 3번을 한 번에 다 풀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계산 정리만 잘하면 되죠. 자,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냐? 그냥 큰 값 곱해도 되잖아, 그치? 양변에 얼마 곱하는 게 이쁘겠어? 안 곱했어? 얼마? 6. 그래서 이건 2 남으니까 8x제곱 마이너스 8 전개까지 때려버립시다. 단, 뭐 조심해야 돼? 요 놈들도 6이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24. 자, 뒤에 거 3 남을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7까지. 이거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게 우리가 계산 좀 빨리 해보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5x제곱 마이너스 14x 있었으니까 더하기 4x. 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까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답을 보고 고민해 봐야 돼. 내가 구할 건 마이너스 루트 19가 필요해.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얘기겠지. 됐나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 쓸 생각 하시고요.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4, 4, 16에서 15의 4배 얼마냐? 60을 더해 주셔야겠네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됐어? 얼마야 이거 정리하면? 저는 4가 밖으로 묶일 것 같네요. 마사의 뿔마 2루트 4가 나갔으니까 4랑 15, 19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힘들어. 자, 그러면 야, 둘 중에 큰 값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으니까 우리 알파라는 놈은 너무나 당연하게 플러스 버전이겠구나.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고 루트 19 넘겨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얘는 특히. 문제 없을까요? 오케이? 네. 자, 뭐 진짜 문제는 3번 같은 건데 지금 니네가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더러운 인수분해가 나와요. 얘들아, 심지어 개수에 허근 나오는 경우도 있다. 허수, i. 알겠죠? 그런 것도 잘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결론 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과 1로 쪼개시면 루트 2와 1로 쪼개지십니다. 대각선 곱해보면 2 빼기 루트 2, 1 더하면 3 빼기 루트 2 나옵니다. 됐나? 야,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해봤자 어차피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잖아. 요거 하나, 요 놈 하나. 맞지? 그럼 어때? 내가 x는 정리해도 또 유리와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 남지, 그치? 그래서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요 앞에는 이런 특이한 모양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럼 유리화 할 때 복도 해야 돼, 뭔가 작업을. 즉, 양변에 얼마?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버립시다. 우리 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되잖아. 이해가요? 그러면 맨 앞에가 숫자 1이 됩니다. x제곱.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놈 어떻게 돼? 요거 곱해주면 이제 요 정도는 암산 가능하지 않냐? 아닌가? 1. 그 다음 얼마? 2루트 2. 그럼 맨 뒤에는 얘들아 루트 2랑 루트 2 더하기 1을 굳이 곱해서 쓸 필요 없겠지. 왜? 어차피 쪼갤 거잖아, 인수분해할 때. 됐나요? 오케이. 알아서 쪼개지네요. 루트 2랑 루트 2 더하기 1로 딱 쪼개지네요. XX. 괜찮을까? 자, 그래서 결론 x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는 제로. 그래서 두 근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켤레근 형태가 나온다 이런 식들은 얘들아 모두가 다 개수가 유리수거나 개수가 실수일 때만 됐었던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켤레근 알겠죠? 그거 생각해서 근의 모양이 뭐 이럴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둘 중에 누가 알파냐 그러면? 사라야. 둘 중에 누가 작아? 오른쪽 왼쪽? 얘가 작아 얘가 작아? 오른쪽 그쵸?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마3 곱해서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2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경훈이 맞췄어? 사라가 맞췄어? 오, 사라 2차 방정식은 자신 있나 보네. 인수분해가 뭐라고? 인수분해라고 뭐저쩌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넘어갔어. 자, 4번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니? 4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근이 나왔으면 원래 정석이 뭐예요?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석으로 한번 가보자. 정석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마일 대입했어요. 그쵸? 마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다시 K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해서 이렇게씩 적어주셔야겠죠? 그럼 내가 X는 마1 또는 마3이 나와서 답은 마3임을 알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더하기 1을 처음부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될까? 물어보는 거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며, 그치? 이해 가요? 그럼 나머지 놈만 채우면 되거든. 잘 봐. 뭐만 채우면 돼? 맨 앞에 x가 필요하겠지. 곱하면 제곱. 그 다음 맨 뒤만 봐. 상수항만 봐, 얘들아. 1에다가 뭘 곱해야 요 놈 나와. 저거 그대로 곱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 나오지 않을까? 이해 가요? 그러면 얘를 뭐 해줘? 1차 한계수만 따지면 돼, 이제. 야, 1차 한계수 어떻게 생겨? 요거 두 개 곱해야 1차 한계수 생기지 않냐? 이거 두 개 곱하면 1차 한계수 생기지 않냐? 이해 가요? 그게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2K여야겠죠. 그럼 나는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똑같이 나오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또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 인수분해 이미 해놨잖아, 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는 게 보여?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인 게 바로 나와주니까 k값 구하면 나머지 한 근이 마3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됐나?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그 아래 가서 한번 똑같이 풀어봅시다. 5번, 6번까지.
네, 갑시다. 자, 5번 문제부터. 야, 편한 거 하시면 돼. 대입을 하시든 아니면 쌤이 아까 말했던 방법을 하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적인 풀이로 갈게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5 마이너스 5a 는 제로 a 얼마 나와요? 3 나왔니? 됐죠? 그럼 똑같죠? 3 대입해서 얼마? 9k 빼기 21 더하기 k 더하기 1 제로 k 얼마 나오죠? 2 나와서 두 개를 뭐 해달라? 곱해달라? 답은 6. 뭐 무난하지. 됐냐? 야, 근데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6번 문제잖아. 그치? 맞아? 한근 알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뭐 해봤어야 돼? 대입해봤어야죠. 대입하면 얘들아 식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답이 뭐야? 알파 곱하기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4는 여기에다가 알파 한 번 더하고 3 양변에서 뺀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알파 빼기 3입니다. 여기 괄호. 이해가? 아니야? 어떻게 보자고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4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1에다가 알파 한 번 더하고 3 한 번 뺀 거라고 보라고. 이거 똑같은 건 맞잖아. 근데 얘가 0이잖아. 얘랑 동급이라고. 동급. 알파 빼기 3.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로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6이라는 건 뭘로 볼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6이라는 놈을 일단 저 핑크색을 써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알파 하나 빼야겠네. 5도 빼야겠다 라고 쓰면 된다고.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되죠. 두 번째 가로.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요게 0이니까. 됐어? 자, 그럼 내가 구할 답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5가 돼요. 야, 그럼 여기 안에 요게 또 들어가 있네. 왜? 이거 두 개 이항시켜봐. 요번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돼요. 맞죠? 요거 마이너스 1이야. 됐나요? 그래서 얼마? 14 알파 구하는 게 답입니다. 자, 알파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양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14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의 양수니까 플러스 버전이겠죠. 플러스 판별식 4 더하기 4 8 나오겠네요. 2루트 2 됐냐? 어차피 이거 14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루트 14 루트 2까지. 자, 이렇게 답이 나와 주실 겁니다. 마이너스 14 더하기 14 루트 2. 자, 7번 문제 갑시다. 자, 뭐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자, 어떻게 풀라고 배웠었니 혹시? 뭐 해라? 범위를 쪼개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안에가 뭐 하는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경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 얘들아 그대로 나와 줄 거야. 이렇게. 맞냐?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거 마사 될 거야. 얘들아 x 더하기 4에 x 빼기 1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은 마사 또는 1 나오지만 뭐 해야 된다? 범위에 들어가는 놈만 골라야 된다죠.
이게 이제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에서 항상 쓰이는 스킬. 됐죠? 두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작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돼? 절대값 풀면 부호만 반대로 나오면 되는 거였어. 심지어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쉬워서 굳이 안 쓸게 0 또는 3 나오죠.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쓰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합 답은 1번이 되더라. 자, 아래 문제에도 절대값이 숨어있는 문제죠.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보고 쉴게요. 자, 얘들아. 루트 3의 제곱은 얼마죠? 3이죠. 아유, 절대값이 다 풀었나? 얘들아, 루트 마 3의 제곱은 얼마지? 얼마야? 3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곱이랑 루트가 상쇄될 때는 항상 뭐가 생긴다? 절대값이 생기더라. 그래서 얘는 주어진 식을 바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었어야 됐다가 첫 번째.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절대값이 2개 이상이네. 어떻게 해야 되죠? 0 되는 값 생각해야 되더라. 오케이. 얘는 1이 기준이야. 뒤에 있는 절대값은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개의 케이스가 나와야 돼? 3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작을 때, 즉 다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앞에 것도 음수고 뒤에 것도 음수라는 얘기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둘 다 부호가 반대인 경우. 자, 그럼 한쪽에 몰아서 정리해 주시면 x 사라지네요. 그럼 x제곱은 4가 돼서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 골라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좋았어. 확률은 5대 5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0과 1 사이, 즉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상황도 따져봐야지. 이건 무슨 말? 뒤에 건 양수인데 앞에 건 음수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대값은 아직 부호가 반대로 튀어나오는데 뒤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제로.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짝수분해 공식 쓸게요. x는 1분의 절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절반 제곱 빼기 앞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1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1 마이너스 루트 5야. 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 골라야 돼, 얘들아.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안 들어갈 거야, 그치? 얘들아, 루트 5 얼마지? 대략? 2점 얼마. 그럼 요거 1점 얼마. 얘도 안 돼. 그렇잖아, 1 넘어가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 마무리 3번 케이스. 그러면 이제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시면 된다. 어떤 경우? 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만 남고 숫자는 반대로 넘깁시다. 2 나옵니다. x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라서 당연히 우리는 양수인 루트 2만 골라가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 또는 루트 2. 귀찮아요. 결론은 귀찮다예요. 그쵸? 하지만 요 정도는 나중에 뒤에 가서 부등식 할 때도 필요하니까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었다 하자. 얘들아, 가우스 기호라는 걸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했을 때? 없어요? 그럼 나 이제 가르쳐 줄게요. 넘어가기에는 찝찝해서 그래요. 혹시나 학교에서 하면 나올 수 있어. 교육과정을 위배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가우스 기호라는 기호 자체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서는 안 그랬지만은 뭐 사대부고나 이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가우스가 나와. 홍고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 똑같은데 학교쌤이 슬쩍 물어보면 알려줬어. 가우스 나온다 안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올 걸 대비해서 우리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우스 기호를 보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x라는 놈은 항상 어떤 수는 얘들아 무조건 요런 거를 가져요. 자, 이거는 나중에 고2 때 배울 거를 대비해서 일부러 문자를 쓴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정수 부분이고요. 그럼 알파가 무슨 부분이겠냐? 정수 부분 말고 또 뭐 나오지? 이건 중3 때 나왔던 거니까.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어떤 걸 배웠었어요? 중3 때 루트 3은 정수 부분 얼마냐? 경원아? 1. 1점 얼마니까. 그때 소수 부분이 얼마지? 어떻게 구했지 우리 소수 부분? 루트 3에서 정수 부분 뺀 걸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적었었어. 요거 기억날까? 됐니?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는 놈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들아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은 거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수는 안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기억나냐? 이런 거 했던 거? 자, 그러면 가우스 X라는 요 기호는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X의 정수 부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야 가우스 1.4가 적혀 있었어. 얼마야 그럼 얘는? 얘는 얼마야? 1이야 1. 알겠지? 가우스 마이너스 1.5 적혀 있어. 얘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해.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 정수 부분을 쓰는 거거든? 근데 소수 부분은 양수란 말이야. 그치? 이해 가요? 그럼 어때야 돼? 원래 수보다 작아져야 돼. 원래 수보다 제일 가까운 작은 정수인 거야. 가우스 기호란 뜻은. 여기까지 알겠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뭐 얘를 6으로 좀 바꿀게.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6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0.6이거든? 그럼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뒤에 거 음수잖아. 소수 부분은 음수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마이너스 2에 그만해. 한 5번 본 것 같아. 더하기 0.4라고 씁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0.4,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다를 생각하시고 9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얘들아 9번 문제 2배 가우스 X제곱 더하기 5배의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야. 야, 얘는 그나마 쉬워. 왜? 그냥 뭐 하면 돼? 헷갈리면 얘들아 치환이라는 걸 하세요. 우리 치환 잘하잖아. 얘를 뭐 대문자 X라고 치환해볼까? 그럼 주어진 식은 2배의 X제곱 5배의 라지 X 빼기 3은 0. 이거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 가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라지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다시 원래 라지 X가 누군데? 가우스 X잖아. 얘가 2분의 1 또는 마 3이야. 자, 말 안 되는 거 하나 있네. 뭐가 말이 안 돼? 가우스 X는 정수 부분이라니까 2분의 1은 말이 안 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야, 그렇단 소리는 내가 지금 알아낸 거는 가우스 X가
마3이다인데 그럼 x는 얼마냐? 가 문제야. 맞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였지 얘들아? x의 정수 부분이 마3이다거든. 그렇다는 소리는 x는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2보다는 작다가 된다고. 왜? x라는 놈은 마3에다가 어떤 알파가 더해지는 거야. 요 알파는 뭔데? 소수 부분이라며. 근데 이 소수 부분은 얼만데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며. 이해가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3이면 소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최소한 마3보단 크거나 같고 아무리 커봤자 마2보단 작겠다가 되는 거라고. 됐나? 자, 10번 문제 푸실 건데요. 가우스 x는 정수값이야 얘들아. 그래서 범위를 둘로 쪼개서 풀어보세요. 마이부터 마일 사이, 마일부터 0으로 나눠서 두 문제를 식을 두 번 푸셔야 합니다. 봅시다. 자, 기억하실 거, 범위가 정해진 가우스는 상수와 똑같아요. 숫자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저거 한번 푸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다로 한 번 더 푸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x가 어떻게 생겼단 얘기야? x는 마이너스 2에다 뭔가 더 더한 꼴이겠지. 근데 그 더한 게 1보단 작을 거니까 이건 소수 부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요 범위에서 가우스 x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대입하시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제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숫자 취급하는 거야. 범위가 제한되면. 그러면 2랑 1이고 얼마죠? 마이너스 2에 3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인데 너무나 당연히 범위에 포함되는 놈만 골라야겠지. 자, 동일합니다. 그럼 얘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가우스 x를 마이너스 1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제로니까 또 한 번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범위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찾아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오, 경호에 맞췄어? 맞췄어? 오, 이렇게 풀었어? 그건 아니야? 어떻게 맞췄어? 그래? 뭐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잠깐 시간 줄게요. 적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활용 문제는 뭐 간단하죠. 뭐만 하면 돼요? 식만 세워주면 되고, 대신 식을 세우실 때는 문자를 내가 만들어낼 거니까 그 문자의 범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자, 얘를 뭐 해달래 얘들아? 가로는 6m 줄이고 세로는 4m 늘리래. 그랬더니 처음 넓이의 3분의 2가 되었대. 자, 처음 넓이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넓이는 x제곱이겠죠. 문제 없죠? 자, 근데 얘를 세로는 4만큼 늘리고 가로는 6만큼 줄였어. 그러면 x 더하기 4에 x 빼기 6이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얘들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문자를 쓰면서 얘들아 범위가 제한됐어야 돼요. 어때? 여기 나온 모든 길이의 표현은 얘들아 다 양수라는 가정이 깔려있죠. 그렇잖아.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길인데, 그치? 그래서 뭐가 깔린다고? 0보단 큰데
6보단 작다가 깔려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요 놈의 넓이는 x,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라는 넓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넓이의 3분의 2래요. 얘가 3분의 2배래요. 원래 넓이에.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다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3x제곱에 2x제곱 빼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제로다 라는 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 그러면? 뭐랑 뭐야? 6에 12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미안해요. 잘못 썼다. x의 범위는 6보다 크다죠?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0보다도 큰데 6보다도 커야 된다죠. 그쵸? 쏘리.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x의 값이 뭐 또는 뭐야? 마륙 또는 12가 나오게 된다고. 두 개 나오잖아, 항상. 그래서 범위를 잡는 이유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고르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한 변의 길이 x가 12였다. 됐나요? 괜찮죠? 오케이. 자, 12번, 11번. 얘는 유명한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서 원래 예전에는 C스텝 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넘어왔어. 그만큼 좀 할만하다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가봅시다. 자, 일단 닮음을 활용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하나씩 볼게. 자, 일단 정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요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나요? 야, 한 내각이 몇 도냐 근데? 한 내각이 108도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괜찮을까? 540도 돼야 되죠, 전체. 경이 알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요거 36도라는 거 알 수 있거든? 야, 문제는 이 노란색이랑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네. 뭐? 이쪽에도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럼 얘도 36도다. 괜찮을까? 야, 그랬더니 얘는 72도다. 맞냐? 그럼 잘 생각해봐봐. 얘도 72도여야 될걸?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이등변이 보였네요. 핑크색으로. 얘들아, 요 길이 4야. 얘도 4고. 이등변 써먹은 거야, 우리 지금. 맞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야, 요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이 있지, 얘들아. 요 길이가 4고, 요 전체 길이는 4 더하기 x인 저 노란색 삼각형. 큰 거. 맞아? 걔랑, 누구랑? 요렇게 생겨있는 요 놈과 닮았어. 왜? 얘 36도에 36도인데 요 놈도 36도에 36도거든. 얘는 뭔데? 요 놈, 요 놈. 둘은 닮았지. 이해가요? 얘는 근데 길이가 얼마였는데 요거 내가 구해야 되는 x라는 놈이었고 가장 긴 변이 4였잖아. 이해갑니까? 끝났네요. 뭐 하면 돼요? 닮은 비. 자, 짧은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긴 변이더라. 닮은 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항곱 외항곱 하셔서 x제곱 더하기 4x 내항곱는 외항곱 16과 같다. 고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 마이너스 16은 제로. 그러면 x는 얘들아 짝수근의 공식 좀 빨리 쓸게. 2 더하기
루트 얼마? 20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20. 말이 안 되는 건 누구야, 경원아? 누가 말이 안 돼, 둘 중에? x값 될 수 없는 거? 얘 음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최종답은 2 더하기 2 루트 5가 돼줄 겁니다. 없어요. 아, 미안해요. 플러스 4x라서 이거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요. 쏘리.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더라. 됐니? 얘는 뭐 안 풀어, 처음 풀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예요. 활용 문제 중에서. 재밌다고? 그래. 13번. 자, 이제 판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0보다 크단데, 1차항 계수에 2가 곱해져 있네. 아무리 봐도 짝수근의 공식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연습하셔야 돼요. 짝수근의 공식은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됐죠?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부호 떼고 절반해서 나머지만 제곱하시면 되고요. 빼기 2차항 계수 상수항. 요게 짝수근의 공식이었다. 됐죠?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K제곱 날라가고요. 6K 생길 것 같고요. 9 생기는데 더하기 1까지 해서 10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정수 K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1. 얼마니까. 자, 14번 시작. 네, 갑시다. 자, 일단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되지, 얘들아? 는 0이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못 쓰니까 a 더하기 2k의 전체 제곱에서 앞뒤 곱에 4 곱해서 빼줄 거야. 자, 요 놈이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는 0이어야 돼. 근데 이 식이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k에 관계없이 얘는 무슨 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근데 요게 포인트가 돼야겠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하시면 얘들아, 정리는 뭐 너희가 어느 정도 시간 충분히 들었으니까 했으리라 믿고, 자, a제곱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가 안 곱해진 건 플러스 4b까지만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k로 묶어서 4a 플러스 8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k제곱은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였다고, 얘들아? k에 관한 항등식. 야,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k는 사라져야 돼. 얘가 사라지기 위해선 요게 0이야. k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k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고로 a가 마이너스 2고요. 그때 b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대입하면 됩니다. 4 더하기 4b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나오더라. 자, a랑 b의 값을 다음처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넘어갑시다. 됐냐? 오케이.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판별해달래, 판별식 써달래, d는 b제곱. 얘들아, 어떻게 돼? 곱해서 4 곱해서 빼면 플러스 4ac가 되겠다. 는영 쓰면 안 되죠.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아래 b자리에다가 저거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a-c의 제곱에다가 뭐를 4ac를 더한대. 어라? 많이 보던 거네? a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식이겠다. 그럼 얘들아, 얘는 0보다 커, 작아, 아니면 0이야? a 더하기 c의 제곱은 항상 어떻지, 얘들아? 0보다?
0보다 경원아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실근 말 이런 말을 못하고요. 대신에 1번이 답입니다.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죠. 만약에 등호가 없었으면 3번이 답일 거고요. 괜찮나요? 네. 자, 16 가자. 거의 다 왔어. 좀만 버텨. 네, 봅시다. 자, 16번. 자, 우선은 첫 번째 식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들아, 그놈의 판별식 쓸 건데 판별식 2번 써야 되니까 첫 번째 놈의 판별식 D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절반의 제곱 빼기 앞뒤 곱는 제로까지 일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거 절반 제곱 앞뒤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생기겠죠?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판별식 적어봅시다. 얘도 4가 곱해진 짝수 형태니까 짝수 판별식 1차 한계수 절반의 제곱 빼기 앞뒤 곱. 자, 요거의 부호를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됐나? 그냥 문자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a제곱 대신 b제곱 더하기 1을 아래식에다가 대입합시다. 됐죠?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4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얘가 항상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달라는 문제야. 어떻게 써? 클 것 같아요. 자, 앞에 두 놈을 4로 묶어주시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럼 나는 요 놈을 2차 함수 표준형 모양으로 만들 거야. 이거의 완전 제곱식에서 튀어나오게 될 거며, 그럼 상수항이 4분의 1이 생기니까 아마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만들어질 것 같아요. 2차 함수 표준형 만든 꼭지점 찾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냐? 네, 그러면 끝났네요. 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요 놈은 0보다 큽니다. 더해서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언제나.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스트 17번 하고 집에 가자. 네, 자, 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만 무섭게 생겼지 문제는 엄청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판별식만 써보면 매우 간단하다라는 걸 아세요. 얘들아, 근데 판별식은 다시 내가 미리 적어놓은 여기 요 내용들 있죠. 그치? 모순이 하나가 있어.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어. 뭐야? 다항식은 판별식이 없어. 이렇게만 써놓고 판별식 쓰잖아? 잘못 쓴 거야. 방정식에 판별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는형까지 써야만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등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도 물어보는 게 그냥 내가 판별식 직접 계산해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야, 2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a 빼기 1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원래 얘가 더 커. 근데 2 뺐다고 해서 0보다 크다가 보장될 리 없잖아. 발레를 찾으면 틀리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발레? A 얼마? 극단적인 거 넣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자. 그럼 왼쪽 건 성립하죠? 하지만 오른쪽 건 성립 안 하지. 발레 찾았으면 끝. 자, 두 번째 건 더 쉽죠? 뭐야? 는형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인지 물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고. 굳이 확인까지 해보자면, 야,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면 2A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건 명확해. 왜?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 얘가 얘보다 작잖아. 2를 뺀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디귿은 명확하게 참이다. 도망가자. 고생했다.